안녕하세요. 오늘도 소라와 함께 제가 요즘 빠진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도란도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랜만에 또 제가 요즘 빠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 좀 말씀드릴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바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로는 제가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초가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제가 원래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제품과 함께 기초 제품을 몇 개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제가 요즘 진짜 빠져있는 제품은 바로 아이소이에서 나온 시카고 라인의 시카 클리어링 버블 클렌저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엄청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요런 버블 용기에 담겨져 있어서 제품이 꾹꾹 눌렀을 때 그냥 바로 버블 형태로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요. 일부러 제가 버블 용기에다가도 클렌징 폼을 담아 보기도 했고, 저는 항상 거품을 만들어서 세안을 하기 때문에 버블망이 집에 따로 있어요. 제가 그렇게 버블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축소시켜줘서 굉장히 좋았던 점이 있고요. 진짜 세정력이 되게 강한 느낌이 나면 솔직히 그거는 세정력이 강한 건 좋겠지만 피부에 엄청 좀 자극이 있단 소리거든요. 저는 민감하지도 않는데 왜 이 제품을 뽑았냐면, 민감하지 않더라도 피부에서 그 순한 느낌이 나는 거는 모든 피부에서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별로 무뎌가지고 잘 느끼지 못하는 제 피부에서도 이거 진짜 순하다, 이거 진짜 버블이 되게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딱 되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이전에 썼던 일리윤 그 클렌징 폼도 굉장히 잘 썼는데 그걸 다 써서 이번에 일로 넘어와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기초 제품은요, 이게 되게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앰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장대에 보면 아예 앰플 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것저것 써보는 그런 앰플 칸이 하나 따로 있거든요. 근데 앰플이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다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하다라고 느낀 그런 게 사실 막 크게 없어서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있다가 제가 하나는 이미 겟레디미에서도 보여드렸었고 하나는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앰플인데요. 바로 메이크프렘의 이데베논 리프팅 앰플인데요.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1+1으로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품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그럼 얘가 앰플 그 스포이드 역할을 해요. 제가 이 제품이 다른 앰플이랑 좀 다르다라고 느낀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앰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가벼우면 진짜 가볍고요. 무거우면 진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걸 바르기에는 뭔가 이거 앰플을 바른 건지 내가 뭐 스킨을 바른 건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너무 무거운 걸 바르면 자칫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중간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제품이 딱 그 중간 지점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아무래도 이 리프팅 효과 같은 기능성들은 지금 당장의 효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점차 계속 더 지날수록 효과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이것저것 앰플을 써봤을 때 좀 진짜 손에 꼽게 그 중간 지점을 잘 지켜서 제가 요즘 빠진 앰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사실 원래는 이것만 하나 딱 뽑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소개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던 제품이 있어요. 보시면 앰플로지라는 앰플 그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좀 무거운 편에 속해요. 무거운 앰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이거에 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데베는 요거랑 요거를 제일 많이 쓰고, 얼굴에 뭐가 난 경우에는 마데카 소사이드 이런 진정용 앰플을 바르고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되게 라인이 여러 가지예요. 지금 이 노란색은 노란색답게 탄력이고요. 이 파란색, 이 하늘색은 수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수분 크림이나 쿠션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얘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바르는 앰플 기능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를 근데 그냥 막 섞어서 발라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제품이랑 섞어서 썼을 때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아예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섞어서 발랐을 때는 조금 무게감이 느껴져서 따로 오일을 바르진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다음 카테고리는 바로 웹툰이에요. 네이버 웹툰에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웹툰은요, 시를 볼 때만큼이나 울컥하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제품이고 제품?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제가 사실 작가님한테 따로 연락도 드렸어요. 다행히도 동의를 구했고요. 작가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은요, 바로 웹툰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입니다. 먼저 이 작품의 간단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인공인 찰란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학대도 당하고 자기가 살아옴에 있어서 굉장히 버거움을 많이 느끼는 친구였는데 우연히 어떤 계기에 의해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연극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 동아리다 보니까 여러 멤버들이 있겠죠. 그 멤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찰란이라는 친구가 성장하고 조금 더 커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찰란이라는 친구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뭔가 사람이라는 게 사실 다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웹툰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하는 그 대사들 있잖아요. 이 웹툰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진짜 주옥 같아요. 제가 가끔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나 혹은 제 피드에 올리는 웹툰의 그 캡처 화면들이 가끔 이제 보이실 텐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이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에서 나왔던 대사와 장면들이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 거의 제 인생 웹툰으로 꼽을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작품은요, 사실 그냥 가볍게 보기에는 초반에 좀 우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런 우울한 거 싫은데 웹툰이면 재밌어야지, 웹툰이면 킬링타임용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무게감이 있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진지한 내용만 쭉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실만 하고 지금 아직 연재 중이긴 한데 거의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는 웹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정주행 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작품 역시 단행본이 나오면 꼭 사고 싶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고요.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되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웹툰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였습니다. 이제 웹툰에 이어서 세 번째 카테고리인 책인데요.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요즘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가치관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오히려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페미니즘이란 주제가 참 신기한 게 전혀 자극적인 주제가 아닌데 이상하게 유튜브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로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이 페미니즘 책 중에서는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나도 몰라서 공부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책인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원래 인스타그램에서 페미툰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디로 연재를 계속 하고 있었던 툰인데요. 보시면은 만화예요. 만화와 글이 같이 이렇게 있는 형태인데요. 일단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 뭔가 페미니즘? 도대체 그게 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한번 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읽어보기에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실 인스타그램 페미툰에서 할 때부터 쭉 봐왔고 그리고 이게 이 책으로 나오기 위해서 텀블벅을 했어요. 근데 그 텀블벅에서 제가 후원도 해가지고 이 뒤에 텀블벅 후원자 이름에 잘 찾아보시면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괜찮다,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후원도 하고 제가 받기도 한 책인데요. 제가 이거 입문하고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친구한테도 추천하고 사주기도 했던 책인 만큼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바로 성차별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접하시면서 조금 더 내가 살아왔던 그리고 내가 생각해왔던 가치관과 생각들이 과연 정말 맞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읽어보시고는 약간 본인만의 생각을 정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 어려운 게 아닌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약간 옛날, 이제 지금도 그런 신분이 있지만 정치 얘기를 친구들끼리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가치관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이런 말에 대해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게 추세인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정치든 페미니즘 같은 거든 사실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계속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자극적이라고 해서 계속 피하기만 한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절대 사회가 발전하지가 않고 저도 아직 너무 부족한데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절대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꼭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책이었고요. 네, 다음은요.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바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제가 요 근래,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릴 만한 드라마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영국 드라마예요. 영국 드라마인데 드라마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작품이에요. 바로 요거 블랙미러라는 작품입니다. 이 블랙미러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첨단 기술이 엄청 발달한 시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되게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약간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드지만 시즌이 지금 4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 2를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아직 다 보지 않았는데 왜 추천을 하냐라고 하면 이건 역시 조금 가볍게 볼 만한 드라마는 아니에요.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나에게 뭔가 생각을 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진짜 미래에 이게 이런 상황이 실제가 된다면 정말 이럴 수 있겠다, 마냥 좋지만은 않겠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이거는 약간 과학이나 기술 분야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보기 굉장히 좋은 그런 드라마고요. 제가 후기들을 좀 읽어봤는데 이 블랙미러는 시즌 1, 2보다는 3랑 4가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기대가 되는 작품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근데 이거 청소년 관람 불가거든요.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청소년 이상 지나신 분들이 좀 나중에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걸로 보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과학이나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 거기에 따라오는 단점들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작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천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 브이로그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뷰티 인사이드인데요. 이 뷰티 인사이드는 사실 무겁게 볼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뭐 웹툰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되게 무겁게 좀 가볍게 보지 못할 만한 것들을 좀 알려드렸다면 물론 책은 좀 가볍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드라마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저는 스스로 되게 의외였어요, 이 작품이. 그냥 마냥 좀 사이다스럽고 막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재미만을 생각했는데 제 인생 드라마들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게 있냐라고 말했을 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뷰티 인사이드를 다시 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겁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제 사실 인생작들은 되게 다 무거운 드라마거든요. 막 시그널, 너의 목소리가 들려. 사실 너목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막 청춘시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벼운 듯 하면서 알고 보면 그 주제들이 굉장히 무겁고 사회에 대해서 다루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은 100이라고 쳤을 때 무거움이 정말 작아요. 한 20?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 대부분이 다 가볍고 라이트하고 재밌게 다뤘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작품이었어요. 한색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서도재라는 인물,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서로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로맨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기가 많다고 하는 로맨스 작품들, 막 달달한 로맨스 작품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달달하기도 하면서 마냥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내용, 막 불의를 겪어서 둘이 꼭 만나야 하고 막 이런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 그런 느낌이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리고 이 서브 남녀 주인공 캐릭터의
이 두 분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였고요. 한세계와 친구들, 이 사람들의 우정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여자 캐릭터들이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은 여자 주인공이 항상 뭔가를 당해. 항상 뭔가 막 힘들고 역경을 입고 막 여자가 맨날 뭔가를 당해서 남자가 구해주고 뭐 왕자야 뭐야.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에서만큼은 여자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막 돈도 많고 막 해결할 수 있는 거 막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속 시원하고 고구마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드라마여서 끝까지 감에 있어서 막 막히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가 OST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돌려서 들어요. 너무 OST가 일단 좋고 이 OST를 듣는 순간 이 드라마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빠진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무거운 주제나 이런 거를 보면서도 저는 재미없으면 안 봐요. 늘 하차하기 때문에 재밌는 콘텐츠들만 꾹꾹 눌러 담고 좋았던 제품들만 꾹꾹 눌러 담아서 늘 준비하는 콘텐츠니까요. 제 선택 믿고 한번 봐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뷰티 인사이트